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 자료 구조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을 좀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탐색입니다. 그래프의 탐색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트리에서 탐색했던 것처럼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것을 그래프의 탐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리는 그래프의 하나의 일종이죠. 또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배울 때, 트리를 배울 때 우리가 이미 여기서 나온 깊이 우선 탐색이라든가 너비 우선 탐색을 공부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프 역시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의 탐색이란 무엇입니까? 그래프의 탐색이란 시작 정점부터 차례대로 모든 정점을 방문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래프의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처음에 목적지를 집어넣죠. 그리고 출발지에 목적지를 집어넣으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적절한 루트를 찾아줍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탐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탐색은 사실은 모든 정점을 방문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찌됐든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정점을 찾아가는 것 이외에도 모든 정점을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회로에 의해서 특정 단자와 다른 단자의 연결 여부 역시 그래프의 탐색 알고리즘으로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의 그래프의 탐색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정점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FS와 BFS인데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서 특히 자료 구조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DFS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요. DFS는 여러분께서 트리에서 DFS 알고리즘을 배우셨다시피 어떤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방문하면서 그 노드에서 방문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점을 방문해 보는 겁니다. 사실 그래프라는 것은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간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가면 그 다음 노드에서 다른 노드를 계속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드를 모두 방문한 다음에 이제 방문이 끝났으면 다시 처음 노드로 돌아와서 다음 간선을 가는 것이죠. 다음 간선을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인가 하면 그래프의 탐색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을 한 번씩만 방문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방문하는 노드가 어떠한 정점이 이미 방문한 것이라면 이쪽으로 가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것은 어떤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가고 그 다음 노드로 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 개의 간선이 있더라도 일단 하나의 간선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것이 깊이 우선 탐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예를 통해서 먼저 이해해보고 알고리즘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료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셋을 이용한 딕셔너리 형식의 그래프 표현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노드를 방문하면 그 다음 노드를 방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드를 방문한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할 때 이전에 방문했던 노드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드를 방문하고 그 다음 노드를 방문할 때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전에 방문한 것들은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A로 시작했어요. 그럼 방문할 것이 B나 C죠. 그러면 우리가 B나 C를 우선 하나를 열심히 방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B를 방문한다고 치면, 자, B가 방문할 수 있는 것은 A와 D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A는 이미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했었죠. 그래서 제외하고 D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D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 D로 가보면 우리가 B, C, D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B는 방문했죠. 그러니까 C로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C를 방문해 보면, 자, C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것이 A, D이네요. 이미 A와 D는 방문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E를 방문해 보는 겁니다. 자, E를 방문한 다음 어떡하죠? E를 방문한 다음에, 자, 우리가 방문했던 것이 뭐죠? 자, C죠. 그러니까 G나 H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자, G를 방문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G를 보니까 E는 이미 방문했죠. 그래서 E는 제외시키고 H를 방문합니다. 자, H를 방문해 보니까 어떻죠? 우리가 E나 G는 이미 앞에서 다 방문했던 것이죠. 자, 이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이 다음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는데, 거슬러 올라갈 때 방문했던 것 말고 방문하지 않았던 걸 찾는 겁니다. 자, H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뭐죠? G로 올라가겠죠. 여기는 이미 H에서 방문했었고, 자, E나 H 모두 방문했는데 방문했으니까 방문할 게 없죠. 다시 E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C, G, H 모두 방문했죠. G나 H는 아래에서 방문했어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뒤로 올라가겠죠. 뒤로 올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B와 C는 이미 방문했고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F가 있네요. 그럼 F를 방문해 보는 겁니다. 자, F를 방문해 보니까 방문할 게 뭡니까? D죠? D는 이미 방문했습니다. 그럼 다시 뭐 하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D를 방문하고, 자, D에서 어떻게 하죠? D에서, 자, D에서 어떻게 되나요? B를 방문하겠죠? 자, 그리고 다시 A로 방문하고, A를 방문해 보니까 모두 방문되었죠? 자, 알고리즘을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드를 방문했을 때, 자, 방문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한쪽을 계속 나가보는 거죠. 그리고 매번 결정할 때마다 방문한 것은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가보고 나서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으면 거슬러 올라오죠. 거슬러 올라오면서 뭐 한다고요? 그렇죠.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방문하지 않은 것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방문하는 것이죠. 그것이 깊이 우선 탐색의 알고리즘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더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좀 더 이해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자, 우선 A를 방문합니다. 자, A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것이 C와 B죠. 먼저 C를 방문할게요. 자, B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D와 A와 D죠. 근데 A는 이미 방문했어요. 그럼 D로 가겠죠. 자, D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것이 뭐죠? B와 C죠. 그러면 여기서 B는 이미 방문했으니까 C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자, A와 D죠. 근데 우리가 A는 이미 방문했고 D도 이미 방문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이쪽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E를 방문합니다. 자, E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것이 G와 H예요. 여기서는 G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C도 자, E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것이 C나 G나 H죠. 근데 C는 이미 방문했으니까 G나 H고 G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G 상태에서 이 G에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것이 E와 H죠. 그런데 E는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H를 갑니다. 자, H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것이 G와 E죠. 그런데 모두 방문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시작합니다. 그럼 D겠죠? 왜냐하면 F가 아직 방문 안 됐으니까. 그래서 F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F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나갈 데가 없죠? 그럼 거슬러 올라옵니다. 거슬러 올라와서 A까지 방문해 보니까, 자, A에서 모두 방문했어요. 예, 끝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깊이 우선 탐색의 알고리즘인데,
여기에서 보다 좀 더 단계별로 알고리즘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따라가 보시면 알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리즘은 자 이걸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아래 것을 자 이건 뭡니까? 자 주어진 요 그래프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 요 그래프는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는 우리가 주어진 알파벳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자 지금 딕셔너리 형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 스타트하면 그래프에 자 그래프가 이 전체가 들어가고 자 스타트가 A로 시작하면 이것이 A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이 통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스타트가 A라면 요것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선 우리가 A를 자, 방문 리스트가 처음에는 뭡니까? 자, 빈 셋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 셋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비짓한 것 중에서 스타트가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방문을 해서 방문 리스트에 집어넣죠? 자, 우리가 A를 자, 여기 비지트 리스트에 집어넣겠죠? 그리고 A를 한번 찍습니다. 그 다음에 A가 가지고 있는 자, 방문할 수 있는 리스트 가운데에서 비짓한 것들이 지금 A만 들어있는 자, 요 비짓이 A만 들어있겠죠? 그래서 B와 C가 있는 셋에서 A를 빼려고 보니까 뺄 게 없죠. 예, 그래서 그 전체를 MBR, 자, B와 C를 MBR로 집어넣고요. 자, 이제 그것을 B와 C에서 하나하나씩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DFS 알고리즘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B와 C가 여기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제일 그 다음으로 방문하는 것이 자, B겠죠. 자, B가 여기 비지드 리스트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지드 리스트에 A와 B가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B를 한번 찍고, 자, B에 뭐가 들어옵니까? 스타트. 그러니까 B에 요것이 나오겠죠? 자, 가만히 보니까 비짓에서 뭐가 빠집니까? 자, 요것이 AD인데, 비짓이 지금 B와 A가 있으니까, 자, AD에서 A, B를 빼면 뭐만 남아요? D만 남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차집합 연산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MBR에는 뭐만 남습니까? 그렇죠. D만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자, 요것이 이제 리커시브 함수이기 때문에 리턴 되면서 뭐 하죠? 방문하지 않은 것을 또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을 3번 설명했죠? 한 번은 요 실제 자료 구조를 통해서 설명했었고요. 또 한 번은 그래프를 통해 설명했었고요. 또 한 번은 사실은 여기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트 된 요 단계별로 만들어진 요 그래프의 요 알고리즘 설명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좀 리커시브 형식으로 자 순환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아마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너비우선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BFS죠. BFS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노드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해 보고 자 방문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중에 하나를 다시 방문한 다음에 그 노드에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방문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모두 방문하는 식으로 차례차례 방문해 나간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역시 여러분께 조금 어려울 테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 자, 이 알고리즘 다시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자, 어떤 노드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방문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노드를 잡아요. 그러면 내가 방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Q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 그 Q에 집어넣는 거 외에 내가 방문한 것은 이미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Q에서 다시 뽑아서 이 Q에서 뽑은 이 정점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Q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Q에 집어넣을 때에는 중복되는 것은 없애야겠죠? 중복된 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방문했던 것도 어떻게 됩니까?
Q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문했던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Q에 넣는데 Q에 집어넣을 때는 중복된 것은 어떡합니까? 제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노드를 선택해서 방문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방문할 수 있는 정점들을 모두 Q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걸 방문했던 건 버리겠죠? 아니면 방문했다고 표시를 하겠죠? 다시 Q에서 빼내서 여기서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정점을 다 Q에 집어넣는데 주의할 것은 방문했던 것은 Q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또한 Q에 집어넣을 때 겹쳐지는 것들, 이미 Q에 존재하는 것들은 중복해서 넣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것을 보시고 한번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겠어요? 자, 일단 A를 방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방문했다는 리스트에 A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A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Q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B와 C죠? 자, B와 C가 Q에 들어갔습니다. A는 방문하기 때문에 이제 비질 리스트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꺼내겠어요? 그렇죠. B를 꺼내겠죠? B를 꺼내서 갈 수 있는 것을 보니까 A도 방문할 수 있고 D도 방문할 수 있네요. 그런데 A는 이미 방문했으니까 넣지 않고요. D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Q에는 자, C와 D가 있겠죠? 그 다음에 C와 D가 있는 Q에서 어떡합니까? C를 빼내겠죠? C를 빼내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A와 D와 E입니다. A는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자, 제외하고요. D와 E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D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미 있어요. D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E만 집어넣겠죠. 그럼 D와 E가 지금 Q에 있고 어떻습니까? C는 방문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와 D와 E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D와 E가 있고요. 이제 D를 빼낼 거예요. D를 빼낼 때 방문하는 걸 보니까 방문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C와 B와 F죠. 근데 C와 B는 이미 방문했으니까 Q에 넣지 않고 F만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Q의 상태는 E와 F로 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를 꺼내겠죠. 자, E를 꺼내서 보니까 자, 어떡합니까? 방문하지 못한 곳이 자, 방문할 수 있는 곳이 C와 G와 H인데 C는 이미 방문했죠? 방문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G와 H를 집어넣습니다. G와 H를 집어넣으면 Q의 상태는 F, G, H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를 방문해 보겠죠? F를 꺼내겠죠? 근데 여기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은 D예요. 근데 D는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Q에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G를 꺼내겠죠? G를 꺼내서 방문할 수 있는 데를 보니까 E는 이미 방문했고요. H는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H는 집어넣지 않죠. 그러면 G는 아무것도 Q에 넣지 않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 H만 남기 때문에 H를 꺼냅니다. H를 꺼내서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E와 G인데 E는 이미 방문했고 G도 이미 방문했었죠. 그러니까 H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Q가 비면 이 알고리즘은 끝나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주 쉽죠. 너비우션 탐색 알고리즘이 앞에서 보신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보다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알고리즘을 조금 더 이해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래프를 표현한 방식이 이 방식이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용하고 셋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라고 그랬죠? 자, A를 우리가 처음 방문하는 곳으로 잡으면 자, A를 비즈니스에 집어넣고 B와 C는 Q에 집어넣겠죠? 자, A를 이제 날리고요. B를 건져올 겁니다. 자, B를 가보니까 A와 D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떡합니까? A는 이미 방문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없애버리고요. D만 C와 함께 뭐합니까? Q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자, C와 D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것이 C죠. C를 보니까 지금 A는 방문을 했고 D는 이미 Q에 있고 넣을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자 D와 E가 지금 Q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D를 볼까요? D를 보시면 지금 방문할 수 있는 곳이 B, C, F죠. 근데 B와 C는 이미 방문을 했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곳이 F 정도죠. 그러면 E와 F는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Q를 이용해서 방문하지 않은 곳을 이렇게 집어넣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는 요 정도의 그래프가 드러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우리가 처음 방문하는 A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셋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visited한 우리가 방문한 셋을 만드는 기호인데 여기에 A가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 visit 리스트에는 A만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A를 이용해서 Q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Q에는 A만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Q는 A만 들어있는 Q, 이 visit 역시 내가 A만 들어있는 visit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가 빌 때까지라는 의미죠. while은 Q가 빌 때까지 아래를 쭉 수행하는데 맨 처음 하는 일이 뭔가요? Q에서 하나 불러올리는 거죠. 처음에는 A만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A가 있기 때문에 A를 팝을 해서 Q는 빈 상태에서 A를 뭐합니까? 방문을 했다고 표시를 하고요. 실제로 프린트를 하고 자, 요것이 이제 자, 여기 A가 들어가는 거죠. 자, A의 그래프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키가 A인 것, 자, 요것을 불러올리는 거죠. 여기에서 비전 리스트를 빼요. 비전 리스트는 지금 B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MBR에는 뭐만 남습니까? B와 C만 남겠죠? 그리고 B와 C를 방문하면서 뭐합니까? 그냥 비전 리스트에 모두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Q에 있으면 무조건 방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Q에 있으면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Q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와 C가 Q에 들어있을 것이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은 자, 팝을 하게 되면 B가 나올 것이고요. B를 여기서 한번 찍고 자, B가 가진 자, 요 셋을 불러 올릴 텐데 비즈니스트에 A가 있죠. 그래서 A를 삭제한 상태에서 B만 MBR에 올 겁니다. 자, 아래 코드도 쉽게 이해되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방문한 것들을 방문해서 너비의 우선 탐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은 뭘 이용한다? 그렇죠. 그렇죠. Q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색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로 표현한 것의 오퍼레이션, 또 인접 리스트로 표현한 것의 오퍼레이션들을 배웠는데 깊이 우선 탐색이든 아니면 너비 우선 탐색이든 인접 행렬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n 제곱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접 리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자 n 플러스 2 정도의 자 알고리즘 복잡도를 갖습니다.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 그래프와 같은 조밀 그래프라면 완전 그래프가 뭐죠? 모든 노드에서 한 번에 다른 모든 노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간선이 있는 그래프가 완전 그래프고요. 자, 완전 그래프와 같은 조밀 그래프라면 인접 행렬이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희소 그래프, 자, 인접 리스트가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어느 정도 다룬 내용입니다.